직장에서 신구 세력 갈등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곤란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요, 바로 이 정말 흔하면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뜻밖의 곳이죠. 바로 고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은혜를 입었던 땅이 편가르기로 갈라졌다. 와, 정말 이 한 문장이 분열된 조직의 그 아픔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때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성장하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파벌로 쫙 갈라져 버린 거죠. 이런 무거운 공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정말 그 사이에 딱 껴본 적 있으세요?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쪽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난처한 상황.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상황을 신구 갈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오래 일한 사람이랑 새로운 사람의 기싸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두고 구세대의 방식과 신세대의 방식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의 뭐 조직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이게 그냥 회사 분위기 좀 껄끄럽네.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딱 가로막는 아주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좀 멀리 보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때 이 갈등은 정말 치명적이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요즘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경영,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협업, 함께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신구 갈등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장기적인 비전은커녕 당장 눈앞의 이익만 따지게 되고 협업은 무슨 서로 헐뜯고 분열하고 정말 파괴적인 내분만 남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말 그대로 끔찍합니다. 일단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럼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바로 근거 없는 소문, 서로를 향한 비방이 채우게 되죠. 당연히 일은 손에 안 잡히고 생산성은 뚝 떨어지고요. 최악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너 어느 편이야? 하면서 한쪽이 줄을 서도록 강요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오늘날의 리더들, 그리고 이 갈등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우리는 대체 어디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최신 경영학 서적을 찾아보거나 유명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뒤져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답은 거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는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여 년 전, 14세기,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아주 치열한 정치 드라마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때는 14세기 말 고려라는 거대한 왕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라의 운명을 두고 거대한 논쟁이 벌어져요. 이 낡은 왕국을 어떻게든 개혁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다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걸 두고 당대 최고의 브레인들이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던 거죠. 말 그대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스케일의 신구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사적인 드라마가 우리에게 이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뚜렷한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충성의 길, 두 번째는 유연함의 길, 그리고 마지막은 내면의 길입니다. 이 길들은 당시의 핵심 인물 3명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보여준 해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충성의 길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죠. 바로 정몽주가 걸었던 길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시죠. 정몽주는 바로 이 시 한 수로 자신의 신념, 자신의 충심을 지켜냈습니다. 이걸 현대 직장으로 가져와 보면 이런 거예요. 회사의 정체성,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막 흔들릴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인 거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의 충성은 대체 누굴 혹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 오너? 아니면 나를 직접 이끌어주는 내 직속 상사? 마이클 샌델 같은 현대 사상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정의로운 것, 그리고 진짜 충성이라는 건요, 어떤 특정 개인을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그러니까 공동선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회사에 적용해 보면 결국 우리 회사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진짜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몽주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죠. 바로 유연함의 길,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의 방식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는 이방원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의 관점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어떤 명분이나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에게 진짜 이득이 되는 걸 찾자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과거의 성공 공식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시장에서 먹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신구 갈등이 어려운 진짜 이유죠. 양쪽 다 맞는 말을 하거든요. 보세요. 9세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한테는 이미 성공해본 경험이 있다. 왜 안정적인 걸 버리고 굳이 위험을 감수하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세대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당장 혁신해야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유연함이라는 건 이렇게 양쪽 주장 모두에 진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이 길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설계했던 인물, 정도전이 보여준 자기 수양의 길입니다. 정도전의 원칙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 나서기 전에 먼저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바깥의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싶으면 일단 내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 내 안에 숨어있는 편견이나 욕심,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바깥 세상의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헐뜯거나 뒷담화에 끼어들지 않는 겁니다. 둘째,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대신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서 내면의 평화를 이루면 그게 결국 바깥 세상의 평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600년 전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이 갈등의 한복판에 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정몽주처럼 특정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충성의 길. 둘째, 이방원처럼 양쪽의 주장 모두에 진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함의 길. 그리고 셋째, 정도전처럼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자기 수양의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 신구 갈등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연금 무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은 그저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피해자 역할만 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적인 배우입니다. 자, 이 갈등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선택하시겠습니까?